만들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복기는 무슨 복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대제목 복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완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저기 인천기술사학원 네이버 카페 들어오시면 대제목 풀기 방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매일 대제목 풀기 이렇게 쭉쭉쭉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딱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대제목만 하라는구나.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유리, 섬유, 폴리머, 고강근, 뭐 이런 식으로, 철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쵸? 그럼 나는, 집에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뭐의 정의라고 내가 쓴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쓰는 거죠. 대제목 복귀 할 때. 나는 이거, 유리섬유 이 철근과, 일반 철근의 특징 비교라고 쓴 것 같아.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 번째가 무엇을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리섬유, 철근, 시공시, 주의사항. 요거는 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 놓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대제목 복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 번째다 뭐 썼지? 일하시면서도 아니면 왔다 갔다 전철 타고 뭐 버스 타고 아니면 운전하시면서 생각을 계속 합니다. 내가 뭐 썼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거 썼었지 하고 갑자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카톡, 자기 본인하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막 써놔요. 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목 복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복기가 있냐면 완복기가 있는데 이 완복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실제로 요거를 22줄을 전부 다 써보시는 거예요. 근데 거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난다 그래도 참 신기한 게 사람이 이거 조금 생각하다 보면은 이거 쓴 것 같아. 그림 이거 넣었지. 라고 하루 있다가 아니 몇 시간 있다가 이게 생각이 날 수 있거든요. 하십시오.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남은 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시다 보면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외우게 되고 교재를 찾아보게 되고 어떤 자료를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썼으면 어떻게 했을까? 후회하는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스스로 저절로 나도 모르게 공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완복기를 하면은 남들보다 2달 더 공부한 효과, 대제목 복기를 하면은 1달 더 공부한 효과가 난다라고 합니다. 내년 첫 시험, 1월인지 2월인지 모르지만 6개월이 남았다라고 합시다. 오늘부터 공부를 한다라고 합시다. 어저께 시험을 봤고요. 오늘 이제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28일이죠. 7월 28일인데 28일 맞나? 28일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신 분들은 6개월이 남았는데 요거 하신 분들은 8개월 공부한 게 되고요. 계속 공부를 하시면 오늘부터 공부를 하시면 그리고 요거를 하신 분들은 7개월을 공부를 한 거예요. 같이 시작을 했는데 다시 시작을 했는데 누구는 8개월 공부하고 누구는 6개월을 공부했어요. 누가 유리할까요? 확률적으로. 저는요 이 시험은요 확률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확률이 높아지더라. 이걸 포기하고 이걸 했을 때 확률이 높아지더라. 이런 확률적으로 저는 공부를 선택하고 여태까지 해왔거든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해주시면 좋다. 50점 이상 받은 것 같으면은 복기부터 해주시면 매우 좋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복기를 했다 쳐요. 복기는 며칠까지만 할 수 있어요? 일주일만 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기는 일주일을 하게 되고요. 발표 시까지입니다. 발표 시까지는 무엇을 하느냐, 이제 8월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넉넉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 시까지는 못다한 서브 노트 정리를 합니다. 자, 못다한 서브 노트 정리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항상 뭐 답안지 양식으로 하시고요.
얘는 내가 1일 달성량을 정해놓고 합니다. 나는 용어 한 문제, 서술 한 문제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용어 한 문제 할 거야. 나는 서술 한 문제 할 거야. 이렇게 1일 달성량을 정해놓고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억압되고 스스로 구속시키고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방향 설정을 만들어주고 나서 그거대로 그 계획대로 맞춰서 가는 걸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못다한 서브 노트는 이렇게 발표 시까지 합니다. 자, 발표가 났는데 이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붙었어, 그러면은 뭐 하신 거예요? 면접 대비하신 거예요. 여태까지 면접 대비 공부를 하신 거고, 8월 달이니까 시간이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달 반, 조금 많으면은 5달 정도 이제 남거든요. 그래서 그 남는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4.5개월에서 이제 5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은 순간이 이제 올 거예요. 발표를 하면은. 그래서 분석을 하겠죠. 복귀를 한 거 가지고 몇 점을 받았는데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스스로 분석을 하실 거고요. 그 분석을 한 걸 가지고 본인들은 내가 용어가 좀 부족하네, 서술이 부족하네, 아니면 용어 서술 전부 다 부족하네,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십니다. 부족한 거 위주. 그래서 용어든 서술은 나 용어 서술 전부 다 부족해. 그거는 아마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180점이 이제 합격이 그 60점이잖아요. 근데 뭐 172점, 뭐 169점, 뭐 아니면 뭐 178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약간 살짝 부족한 거지. 거의 합격생들도요, 전부 다 180점 넘어서 합격하시는 분들보다는 어떤 건 170점, 어떤 건 195점 이렇게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172점 뭐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쓸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50점 이렇게 나왔어. 용어가 150점. 아니면 서술이 140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서술이 부족한 거고 아니면 용어가 부족한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 위주로 저는요 이제 과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용어가 부족하다 그러면 용어 300개. 만약에 서술이 부족하다 그러면 서술 100개 하십시오. 언제까지? 4.5에서 5개월까지. 요거를 그 시간 동안 딱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대략 2, 3개월 안에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책은 계속 보시고 남는 시간에 이제 요거를 문제를 내가 기출 문제를 가져가시든지 그 교재에 있는 문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대중어 풀기방에 올라 있는 걸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시든지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본인들이 좀 하세요. 하시면은 어차피 시간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면 돼? 달달 우선 자주 보십시오. 물론 요거를 아직 합격은 안 하셨기 때문에 합격생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꼭 합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본인이 쓴 거기 때문에 본인이 쓴 거를 안 보고 쓴 거 아니에요. 이건 보고 쓰시는 거예요. 보고 쓴 거기 때문에 내용이 틀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은 보시고 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조금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강의를 또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강의에 맞게끔 그 강의 커리큘럼에 맞는 이야기들,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것들을 추가적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부족한 거 위주로 요거부터 먼저 끝내시고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 내지 2달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체 응용력 있는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토공에 있는 이야기를 케이슨에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것, 제방에 있는 이야기를 연약지반에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이야기, 흙막이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 콘크리트의 어떤 다른 문제, 이상 문제가 나는데 거기다 나는 막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저기 거를 막 빼가지고요, 막 섞어가지고 이런 문제도 만들고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구나, 막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응용력 연구도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문제 풀이 하시고, 그리고 공통 아이템
개발을 해주시면은 매우 좋다 이겁니다. 자, 공통 아이템은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매번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공통 아이템은 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132회인가요? 합격을 하셨던 분이 공단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자기 답안지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공단에 가서 본인 답안지를 보고 채점되는 거를 이렇게 보고 오셨대요. 근데 확실히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림표, 그래프, 뭐 차트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집어넣었던 거는 점수가 되게 잘 나왔고, 그리고 주저리 형식으로 그냥 글만 세려 놓은 거죠. 채점員읽기도 싫어해요. 그걸 누가 읽으려고 그래? 이만큼 쌓아놓고 이거를 채점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 읽고 있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글만 보니 막 쓴 거, 시간 없어서 아니면 뭐 몰라서 그건 점수가 조금 안 나왔다, 잘 안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림, 그래프, 차트, 표 이런 거 만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공통 아이템 개발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하셔야 되는 것보다 문제풀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했어. 이걸 한 다음에 중간중간 이걸 하면 좋아요. 중간중간 무엇을 하면 좋냐? 그랬더니 체킹. 그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요, 셀프 체킹 하시면 되겠죠. 교재를 보고 아니면 어떤 뭐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그런데 학원을 만약에 직접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학원을 직접 가셔가지고요, 강사님 목까지 붙들고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봐주세요, 막 그러고 그냥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하시면 다 해주셔요. 그러니까는 이거 좀 체킹 좀 자주 좀 봐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저한테 체킹을 자주 받고 자꾸 저랑 대화를 하고 저한테 뭐 하나라도 얻어가려고 뭔가 계속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합격률이 좋은 편이세요. 근데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합격률이 멀어지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에 의해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8월 달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조건은 8월 달부터예요. 그죠? 8월 공부 방법이니까 10월 달, 11월 달부터 가면은 본인한테 혜택이 없어요. 어차피 이게 대략 1년 정도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저희 학원에서도 3개월, 뭐 4개월 합격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것만 가지고 선전하는 학원은 약간 조금 심한 얘기를 하면 양 XX예요. 그렇죠? 왜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학원들에서 선전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실제 있긴 있죠. 모든 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소수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냥 1년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그럼 8월 달부터 공부를 하셔가지고요. 첫 시험이 2월 달, 두 번째 시험이 5월 달, 세 번째 시험이 대략 8월 초 아니면 7월 말 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야 내년 8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되면 딱 1년이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3번의 기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3번의 기회를 온전하게 쓰시려고 그러면 8월 달부터 공부하시는 게 맞다. 만약에 어리버리하게 내년 2월 달부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2월 달 시험은 끝난 거고, 뭐 5월 달 시험 뭐 3개월 공부해서 어렵죠. 8월 달 시험은 또 더워지고 뭐 장마고 또 뭐 어디 터졌대 현장 나가니까 맨날 그거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힘들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편안하게 공부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언제부터 공부를 하신다? 8월 달부터 공부를 하신다. 조금 늦어도 언제부터? 9월 1일부터는 공부를 하셔야 내년에 3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3번의 기회 안에서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공인중개사, 노무사 이런 급들 있잖아요. 사실 공인중개사는 뭐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이런 쪽에서 가장 낮은 법조인이죠. 공인중개사 법조인이에요. 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장 쉬운 법조인 쪽 공인중개사도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어요. 게다가 1차 시험 붙고 2차 시험 떨어지잖아. 그럼 2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2년 동안 시험을 한 번 보고 또 봐서 이렇게 합격을 해야 되는 건데 토목시험 기술사, 다른 기술사들 어때요? 응시생이 많은 거. 몇 번 봐요? 1년에 3번 봅니다.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주겠습니다. 노무사 1년에 한 번 봅니다. 법무사 1년에 한 번 봅니다. 그런 쪽과 우리 쪽 기술사와 똑같아요. 동급이에요. 은행에서 그렇게 대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음을 좀 편하게 드십시오. 이거 1년에 돼야 되는구나. 1년 정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노무사, 법무사처럼 나도 그들처럼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걔네들보다 우리는 몇 번? 3번. 3배를 더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조건이 좋구나. 열심히 하면 누구나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마음 편하게 드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건은 뭐다? 8월 달부터 공부를 하시면 좋다. 학원에 언제 등록을 하시면 좋다? 8월 달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다. 이 이야기입니다. 인천기술사학원은 종각 분원에서 평일날 매주 화요일날 저녁 7시에 강의하고요. 매주 토요일날 토목시공 기술사는 2시부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달부터 빨리 등록하고 시작하시면 매우 좋겠습니다.